누가 그냥 가장 완벽한 동선으로 정리해주면 어떨까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특히나 밀크런은. 저도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워낙 그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공부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밀크런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그 복잡한 밀크런을 비싼 프로그램이나 어떤 개념 없이 밀크런을 써서 입고하는 방법이랑 밀크런이 뭔지를 정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밀크런이라는 게요, 쿠팡에서 해당 주소지로 차량을 보내서 그쪽에서 수거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밀크런이라는 게 그로스가 아니고 그로스에다 입고하는 그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로스를 입고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보내기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밀크런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보내기는 내가 말 그대로 쿠팡 창고에다가 직접 보내는 방식이고, 밀크런이라는 방식은 쿠팡에서 우리 주소지에 차량을 보내서 물건을 픽업하는 방식을 뜻해요. 각각의 방식마다 박스로 입고할 거냐, 팔레트로 입고할 거냐, 차량으로 입고할 거냐,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직접 보내기를 선택했을 때 보낼 수 있는 종류를 뜻하고, 파란색은 밀크런을 선택했을 때 보낼 수 있는 종류를 뜻해요. 밀크런의 경우에는 박스 있고 팔레트, 그 다음에 차량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직접 보내기는 박스랑 그 다음에 차량 입고 이렇게 있는 거죠. 박스 입고라고 하면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박스 입고랑 택배 입고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 입고는 CJ라든가 경동택배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방식인데, 보통은 CJ를 통해서 입고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보내기는 택배로 보내건 아니면 화물차로 보내건, 그래서 직접 보내기는 택배로 보내건 차량으로 보내건 둘 중에 하나고요. 밀크런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쿠팡 그로스에다 입고하는 방식은 총 5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죠. 직접 보내기 택배, 직접 보내기 차량, 밀크런 택배, 밀크런 팔레트, 밀크런 차량, 이렇게 5가지로 조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3PL이랑 배대지를 둘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업에서는 보통 얘기할 때 밀크런이요 하고 이제 문서만 딸랑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문서를 딱 봤을 때 그 문서에 팔레트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뭐 차량으로 보내는 건지 택배로 보내는 건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차량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차량이 뭐냐면은 차량 한 대를 통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창고에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다 택배 입고 아니면 팔레트 입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굳이 차량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차피 하루에 나가는 물동량이 차량 한 대를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먼저 넣게 되면 이제 보관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보관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택배랑 팔레트 이렇게 2개 정도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다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쿠팡에 차량을 보내는 걸 아까 전에 밀크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은 일단 연료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들죠.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님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입고를 한다고 해서 밀크런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쿠팡이 차량을 보내겠죠, 나한테. 근데 만약에 제가 일이 있어서 그 밀크런을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쿠팡은 물건을 수거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랑 인건비가 낭비가 됩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그래서 밀크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취소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반면에 직접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보내는 거니까 직접 내가 차량을 섭외하고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어차피 내가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소 페널티가 없고요. 밀크런의 경우에는 취소 페널티가 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뒤에서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밀크런은 페널티를 어느 정도로 물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17시 전까지, 17시 이후, 그 다음에 18일에서 픽업 당일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페널티가 존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전에 내용이 나오니까 취소 페널티에 대해서는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는 당일 취소하면은 제가 알기로 50% 물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크런과 직접 보내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밀크런 팔레트 같은 경우는요, 밀크런 팔레트는 출고지와 그 다음에 입고하는 그 센터와의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비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팔레트, 밀크런 택배 말고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차량이 가서 그 팔레트를 이송을 해와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택배로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팔레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차량이 가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팔레트가 이동을 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여기가 경기도예요. 그런데 입고를 신청할 때 부산으로 입고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그만큼 연료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출고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지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베이직 라인을 보면은 평택 같은 경우는 31,000원, 부천은 33,000원, 용인은 4만원, 그 다음에 XRC라는 곳은 43,000원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3PL들은 보통 인천 화성에 있고 혹은 내륙에 있거나 서울 북부에 있거나 셋 중에
하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센터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체로는 다 인천이랑 화성 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보통 시흥이나 인천, 동탄 그쪽으로 센터를 지정해서 보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 잡는 게 좋다라는 거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2,000원으로 이제 어디로 입고해도 다 똑같죠. 3,000원으로 다 똑같고 4,000원으로 다 똑같고. 하지만 팔레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밀크럼 택배와 팔레트를 쓸 때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릇으로 입고할 때는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직접 보내기, 두 번째가 밀크런. 그리고 입고하는 방식은 택배랑 차량, 팔레트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직접 보낼 때는 택배가 필요하고, 직접 보낼 때는 차량, 그리고 밀크런은 택배, 팔레트, 차량,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 여기서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택배 같은 경우는 160cm 이하의 박스만 입고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세 개를 더했을 때 160cm 이하만 받아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현장에서 잴 때는 약간의 오차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어쨌거나 160cm 이하로 세팅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밀크런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거리마다 비용이 다르다. 그리고 오버사이즈라는 개념이 있는데, 웬만하면 다 이거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그 비용을 더 추가로 받고,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그게 할인이 더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굳이 아실 필요 없고, 거리에 따라서 그 비용이 더 크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 센터 위치를 선택해서 입고시키는 게 낫다, 그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경험치에 의거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입고도 많이 해보고 입고를 제안받고 작업도 하고 넣어보면서 경험치상에 의거한 실전 팁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거를 믿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해보니까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체감상으로는요, 팔레트, 직접 보내기, 밀크런 택배, 이 순서로 입고가 굉장히 빠르게 잡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저희 3PL에 입점하신 분이 37분은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냈을 때 체감상으로는 팔레트 입고가 제일 빨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팔레트 입고는 이게 물건이 크다 보니까 하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차한 다음에 어디 구석에다 짱 박아 놓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입고를 잡아버리는 게 가장 낫잖아요. 일처리적인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팔레트가 제일 빠른 것 같고요. 대부분은 다 택배라든가 팔레트라든가 둘 중에 하나만 쓸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내기 택배가 그 다음으로 빨라요. 체감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다 직접 보내기 택배로서 입고를 시키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밀크런을 잘 안 써요. 그 이유는 그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이 밀크런 택배 순서인데, 밀크런 택배는 진짜 잘못 잡히면은 일주일 뒤에 입고가 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밀크런 택배가 되게 애매한 게 많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현장에 따라서 입고가 빨리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가 있는데, 대체로는 좀 늦게 잡히는 편인 것 같아요. 밀크런 택배 같은 경우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3PL은 인천과 화성 그쪽에 다 위치를 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크런 시스템을 쓰실 때는 웬만하면은 동탄, 시흥, 인천, 그러니까 가까운 곳들에 입고를 시키시는 게 가장 낫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운영 방식은, 만약에 1000개를 내가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1000개 중에 이 100개만 선발대로 빠르게 입고를 시켜버려요. 900개는 3PL에 무료 기간 동안만 남기고 그걸 천천히 입고시키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쿠팡에서는 이거 쿠팡에서 한꺼번에 판매가 안 되면은 그게 재고로서 계속 보관비를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전부 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먼저 100개만 먼저 빠르게 넣어놓고 판매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밀크런 택배라든가 직접 보내기로 천천히 입고시키면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은 선발대로 먼저 100개 정도든 뭐 200개든 100개든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본품을 계속해서 넣는 구조를 뜨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보내기 택배랑 밀크런 택배,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뭐냐인데, 예전에는 제가 밀크런을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접 보내기를 추천드리는 게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취소 페널티가 없어요. 두 번째로 체감상 입고가 조금 더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일로 입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입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밀크런 택배는요, 입고일 마이너스 1일 이전에 와서 물건을 수거를 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4일에 입고를 잡게 되면은 13일날 이 물건을 픽업을 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4일날 입고를 잡았으면은 14일 이전에는 절대로 입고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13일날 와서 그걸 픽업을 해가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보내기로 14일에 입고를 잡아버리면은 11일에 만약에 물건을 보내요. 그러면 보통 요즘에 하루에서 이틀 걸리니까 12일날 물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도 입고를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대한 빠른 입고가 가능한 게 직접 보내기 택배예요. 보통 이제 오늘 시점으로 입고를 신청하면 플러스 2일이나 3일 뒤에 입고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입고가 되려면 한 2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직접 보내기는 14일로 찍어 놓고 실제로 11일날 보내서 12일날 도착을 시켜도 더 먼저 입고를 잡아주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겠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택배 같은 경우에는요, 택배는 화주사가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택배를 한번 맡겨버리면은
그게 CJ택배라든가 롯데택배라든가 그쪽에서 운영하는 스피드에 따라서 택배 속도가 갈리죠. 그리고 그거는 화주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는 유두리 있게 입구를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을 쿠팡에다가 문의를 드려봤었는데 답변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정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준수하지 못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배송 대상으로 확인이 된다. 그쵸? 근데 택배 입고의 경우에는 배송사의 배송 지연이 인정되는 구간 내에 일부 입고가 인정이 될 수 있으나 배송사의 실책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입고 예정일 미준수는 회송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 쉽게 정리를 해보면 원칙상으로는 이게 회송이 맞아요. 근데 이게 택배 입고는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야 될 요소가 있다 보니 현장에서 약간 유두리 있게 그걸 입고를 잡아준다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될 정도의 실책이 아니다 하면은 그거는 아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체감상으로 해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정도가 그 안에 들어오는 테두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PL에서 제가 안내 드릴 때 보통 드리는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진짜 내가 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보내기 택배를 빨리 잡으라고 해요. 직접 보내기 택배를 빠르게 잡고 지금 당장 바로 쏴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회송이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를 빨리 잡아줄 확률이 높다는 걸 이제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두리 있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다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회송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는 마셔라 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밀크런을 선호했었던 이유가 밀크런으로 하게 되면은 3PL이랑 소통이 진짜 편해요. 그냥 문서 하나 딱 던져주면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직접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문서마다 서로 운송장 번호를 주고 받아야 됐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작업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송장 번호가 문서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치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직접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택배 송장을 만들어서 그걸 주고받는 과정이 굉장히 귀찮았어요. 그런데 쿠팡에다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 발송 송장이랑 입력 송장이랑 달라도 입고를 잡아주냐 라고 했더니 입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문송장 번호 미기입 시 추후 위치를 확인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배송 상태 확인을 위해서 입력을 권장한다. 그 정도로만 답변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굳이 운송장 번호를 매칭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고할 때는. 그래서 직접 보내기도 밀크런처럼 굉장히 쉽게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널널하고 취소 페널티가 없는 직접 보내기 쪽을 조금 더 선호한다. 그 기준에서의 제 생각입니다. 직접 보내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취소 페널티가 없다는 것도 조금 더 장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전에 밀크런 같은 경우에는 취소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거를 취소를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입고 취소를. 그러면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비용에 대해서 내가 취소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일하다 보면은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용상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잡무를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밀크런보다 직접 보내기가 훨씬 더 낫죠. 이런 페널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직접 보내기를 저는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밀크런으로 했을 때 이득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직접 보내기 대비해서 밀크런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존재를 해요. 그게 뭐냐고 한다면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최소 기준으로 해서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직접 보내기보다 한 1,000원 정도 저렴하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밀크런보다는 그래서 제가 직접 보내기 택배로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쉽고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저는 또 선호한다. 대신 밀크런 같은 경우에는 입고 비용 자체는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유동적이고 편하게 업무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는 스타일이고 저는 잡무를 최대한 줄여버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내기 택배로만 이제 운영하는 걸 추천한다 라는 거고 지금도 그쪽으로 진행하는 걸 방향성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택배에 대한 내용이었고 밀크런 팔레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해볼게요. 밀크런 팔레트는요, 팔레트로 입고하시는 분들 많은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개인 셀러가 팔레트로 입고하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 봅니다. 무조건 3PL 써야 됩니다. 팔레트로 입고하실 거면.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팔레트를 어디선가 빌려 와야 되죠. 그거를 아주 팔레트라든가 KPP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팔레트를 빌려 올 때 일단 최소 수량이 50개예요. 최소 수량이 50개인데 개인 셀러가 팔레트 50개를 어디다 보관을 해요. 거기서부터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 팔레트 50개를 빌리기 위해서는요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보험이라는 걸 들어야 돼요. 근데 개인 셀러가 이거를 굳이 들어야 될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보증금을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여하기 위해서 300만원, 200만원을 스스로 지불한다는 게 저는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3PL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돈 주고 3PL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개인이 빌려서 이거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왜 50개를 빌려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게 팔레트를 보낼 때 탑차를 쏘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팔레트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팔레트를 왜 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3PL로 이제 맡겼을 때는 보통 비용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랩핑 비용이 발생합니다. 랩핑 비용은
그 팔레트를 이제 둘둘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둘 마는 그 비용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업체마다 그 비용이 다른데 보통 이제 3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좀 유두리 있게 돌아가요. 그래서 높이가 실제로는 높아도 받아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다라는 거 이제 약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이게 FM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 무단횡단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팔레트를 입고 하려면은 팔레트를 보낸 다음에 우리가 이동전표라는 걸 끊어야 돼요. 이동전표가 뭐냐면은 팔레트를 내가 빌려요. 그러면은 이 팔레트를 일단 쿠팡에다 보내죠. 쿠팡에다 보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팔레트 회사로부터 빌렸으니까 이 쿠팡에 가 있는 이 팔레트를 내가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쿠팡에다가 차량을 보내서 내가 그거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수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전표라는 걸 끊습니다. 보통 이거를 출고 전표라고 말해요. 이 출고 전표를 한번 끊을 때 비용이 들어요. 이거를 팔레트 출고 전표 비용이라고 합니다. 3PL 같은 거 쓰실 때 팔레트 출고 전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보통 따로 들어가거나 아예 비고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들어간다는 거, 포함인지 비포함인지 그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출고 전표를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쿠팡에 들어간 거를 내가 굳이 회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쿠팡에다가 이 팔레트 20개를 보냈으니까 그 팔레트를 빌려갔던 그 회사 있죠. 이 회사에 넘어간 수량이 뭐 20개, 40개, 60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알아서 차를 보내서 자기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팔레트고, 출고 전표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저쪽에다가 이제 팔레트 20개 보냈으니까 나중에 알아서 너희가 수거를 하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들었으면 팔레트 같은 거는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PL 쓰시면 이 내용들 싹 다 몰라도 돼요. 3PL에 돈 주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집에다 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먼지도 많을 뿐더러 미관상으로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3PL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밀크런이랑 그 다음에 직접 보내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쿠팡 그로스 입고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직접 보내기 택배, 직접 보내기 차량, 직접 밀크런 택배, 밀크런 팔레트, 밀크런 차량,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해요. 그리고 체감상으로는 얘가 1번, 그 다음에 직접 보내기 택배가 2번, 3번이 밀크런 택배,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입고시키는 건. 그리고 얘랑 얘, 요거를 가장 많이 쓰실 건데, 이 둘 중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 밀크런 같은 경우는 취소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데 얘는 없다. 체감상 얘가 조금 더 빠르다. 택배를 보낸다는 그 특성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일로 입고를 잡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을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입고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물건을 입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거는 FM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두리 있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보내시는 게 낫다. 이렇게 3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밀크런이랑 직접 보내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정리했었고, 제가 미리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밀크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3PL에 계약을 하죠. 국내에 계신 분들도 되게 계약을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3PL을 쓰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반출했을 때 내가 받아줄 곳이 있어요.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건을 내가 반출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 이 반출 물건들을 쌓아 놓는다는 게 먼지도 많고 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3PL이랑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돈을 주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3PL이 어디 없나요? 라고 한다면 밀크런이랑 그럴 수 있고 전부 다 소화 가능한 친절한 3PL 찾으신다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도 그걸 작업하고 있고, 실제로도 뭐 슬리퍼라든가 어떤 뭐 옷이라든가 중국에서 소문 듣고 빨래 건조대 같은 거 이제 보내서 그런 거 작업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3PL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어떤 곳인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입고하시는 방법을 25년도 말 버전에 맞게 다시 한번 영상 찍어가지고 해설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많이 파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